2013년 5월 6일 클리블랜드의 작은 마을에 사는 램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어디선가 도와달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램지는 목소리를 따라갔고 한 여성이 문틈 사이로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절규하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기에 문 아래의 나무판을 뜯어서 상처투성인 여성과 그녀의 6살 딸을 구출하였고 그들을 집에 데려갔다. 그 여성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도 몰랐으며 램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10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어요. 그 집에는 저 말고 2명의 여성이 더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경찰은 바로 출동하였고 그 집에 들어가 2층에 감금되어 있던 나머지 2명의 여성을 구하게 된다. 신원 조회 결과 놀랍게도 이들은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실종된 여성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범인은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이웃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미셸, 아만다, 그리고 지나라는 여성들이었고 그들은 경찰에게 10년 동안 벌어졌던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02년 8월 22일 당시 21살이었던 미셸은 최근 어린 아들의 양육권 문제로 사회복지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약속에 늦은 그녀에게 자동차에 탄 누군가가 다가와 태워주겠다며 말을 걸었다. 그는 카스트로였고 미셸은 그의 큰딸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차에 올라탔다. 서로에 대해 얘기하던 중 카스트로는 미셸의 아들에게 선물로 줄 강아지가 있다며 자신의 집에 잠깐 들르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감사하다면서 집 안에 들어갔고 그는 그녀를 2층 방으로 유인했다. 그곳에서 카스트로는 그녀를 가두고 쇠사슬로 묶은 후 마구 구타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카스트로는 아내와 이혼한 상태였으며 그의 자녀들은 아내와 함께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003년 4월 21일 17세의 아만다는 패스트푸드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었기에 옷이 젖어서 빨리 집에 가고픈 마음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카스트로가 차를 몰고 와서 그녀 옆에 정차하였고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타라고 손짓했다. 그의 아들이 버거킹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으며 그의 딸은 그녀의 동급생이었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차에 탔다고 한다. 운전하는 동안 카스트로는 자기의 집에 있는 딸을 중간에 태우러 가야 한다며 집으로 향했고 그녀를 지하로 데려가 폭행한 후 작은 TV와 함께 지하실에 가두었다. 실종된 지 일주일 후 아만다의 어머니는 어떤 남성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한다. 아만다는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괜찮으니까 며칠 후에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익명의 남성 목소리를 들은 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한다. 2004년 4월 2일 14세였던 진아는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놀고 난 후에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차에 탄 카스트로가 다가와 그녀에게 딸을 찾고 있는데 함께 동행해 달라고 부탁한다. 진아는 그의 딸과 친했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차에 탔으며 이것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2층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목에 쇠사슬로 걸어 감금하기 시작했다. 카스트로는 아만다를 지하에 가두고 미셸과 진아는 2층 방에 감금하였다. 그녀들은 음식과 기본적인 위생을 박탈당하면서 10년을 보냈다고 한다. 그는 그녀들을 벽에 연결된 쇠사슬로 묶은 채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빛을 차단하고 화장실 대신 양동이를 주며 볼 일을 해결하라고 말했다. 또한 포로처럼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주었고 어떤 날은 3일 동안 음식을 주지 않은 적도 있었으며 샤워는 일주일에 최대 2번만 할 수 있게 허락했다. 그는 그녀들에게 정신적으로도 학대하였는데 자신이 말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주며 그들을 마음대로 조종하였다. 가장 최악인 것은
그녀들에게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이었다. 카스트로는 미셸을 최소 5번 이상 임신시켰으며 임신 징후가 보일 때마다 그녀를 굶기고 구타하여 유산하도록 유도했다고 한다. 나중에 구출된 후 그녀는 지속된 폭력으로 인해 안면 재건 수술이 필요하였고 한쪽 귀의 청력을 잃게 되었다. 또한 감금당한 동안 미셸은 강아지를 키웠던 적이 있었는데 카스트로가 그녀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강아지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물었고 이에 화가 난 카스트로는 강아지의 목을 힘껏 내리쳐 죽였다고 한다. 2006년 크리스마스 날 카스트로는 미셸의 방에 들어가 말했다. 아만다가 이제 곧 출산할 예정이니 그녀를 도와 아이를 낳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아기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출산이 임박하자 아만다와 미셸은 겁이 났다고 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둘은 힘을 합쳐 딸을 출산했는데 나오자마자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이에 놀란 미셸은 인공호흡을 하여 살려냈다고 한다. 카스트로에 의해 낳게 된 딸이긴 했지만 아만다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고 읽고 쓰는 법도 가르쳤다. 2012년 아만다의 딸이 조금 성장하자 카스트로는 가끔 아이를 데리고 그의 어머니를 방문했다고 한다. 아이는 그를 아빠라고 불렀고 그의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는 그의 가족들에게 이 아이는 전 여자친구와 함께 낳은 딸이라고 속였고 이웃들에게는 자신의 손녀딸이라고 거짓말하였다. 10년의 감금 생활 동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다고는 한다. 한 번은 미셸이 2층 창문을 세게 두들기는 소리를 이웃 주민이 듣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관은 집안을 대충 둘러보고 떠났다고 한다. 또 한 번은 다른 이웃집의 소녀가 그의 집 뒷마당에서 벌거벗은 여성이 있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한다. 추후 경찰은 처음에는 카스트로의 집에 출동한 적이 없었다고 했으나 나중에서야 2번 출동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의 집을 들여다봤다면 감금된 피해자들을 더 빨리 구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그리고 2013년 5월 6일 카스트로는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된다. 그날 아만다는 잠에서 깼는데 딸이 아래층에서 뛰어다니는 소리를 듣게 된다. 카스트로가 깜빡하고 방문을 잠그지 않아 딸이 거실로 내려갔던 것이었다. 그녀는 밑으로 내려가 집 밖으로 나가는 문을 한참 쳐다봤다고 한다. 예전에도 카스트로가 이러한 탈출 심리를 이용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린 후 다시 감금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에 그녀는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문틈 사이로 손을 내밀었고 지나가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다 함께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가족들은 실종되었던 그녀들의 생존에 모두 기뻐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만다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기에 생존한 딸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구조한 직후 식당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그의 집에는 그의 두 형제인 페드로와 오닐도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처음에 구금되었지만 납치와 감금에 연루된 증거가 없었기에 3일 뒤에 석방되었다. 7월 26일 카스트로는 납치, 강간, 가중살인 등 977개 혐의 중 937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 판결에 따라 카스트로는 항소할 권리를 상실했으며 8월 1일 선고 공판에서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과 징역 1000년형을 선고받는다. 카스트로는 거의 20분 동안 자신이 좋은 사람이고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그의 모든 재산과 자산을 몰수했고 감금으로 사용되었던 집을 철거하였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는 감옥 안에서 침대 시트에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다. 탈출한 지 1년 후인 2014년 그녀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출판했는데 이것은 힘들었던 과거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짐이기도 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다른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나중에는 비영리 단체를 위한 모금 행사도 열었다고 한다.